이 실전 매매 전문가들도 지금이 바닥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증권광장의 실전 매매 전문가들과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DB금융투자 부지점장이신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지점장님 오늘장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가 바닥인가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네, 바닥입니까?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했었잖아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15% 이상 16% 정도 올라왔었고 낙폭 저점 대비해서 저희 시장도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일종의 베어마켓 랠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에 진입했다. 네네. 그렇다면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네, 다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바닥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큰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이나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순서대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장을 보시면 뉴욕 증시를 보시면 뭐 국채 금리가 한 2.79%까지 거의 이제 3%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국채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조금 더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조금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지금 시장은 뭐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주목을 하게 될 텐데 실적적인 안정성이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처럼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 또 있었나. 주식뿐만 아니라 특히 채권 시장 종사자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장 처음 봤다는 원성이 들려요. 네네. 그렇죠. 네네. 여기서 뭐 이제 조금 투자 기회를 또 찾는 쪽을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미국장에서 대형 IB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쪽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보험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쪽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금을 또 빼야 되는, 투자를 또 신규로 하지 못하고 환매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해주신 금리 관련해서 CDS 금리랑 그리고 러시아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지를 해도 예를 들어 투자하는 금액의 한 70% 정도면 지금 투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투자 기회를 또 엿보고,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운용하기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거기서 또 기회를 찾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엿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금리 트레이더들이나 채권을 매매를 하는, 그리고 저희처럼 주식 쪽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는 조금 힘든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요. 하지만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이런 시장에서도 늘 기회는 있고, 또 다행히 종목별로도 굉장히 그야말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모두가 다 침체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한 며칠 동안 시장이 굉장히 나빴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쌍용차 관련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조금은 이제 이슈가 있는 단기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장 흐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는가 했더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910포인트 지금 한 1.2%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한 0.7%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조금 있고 아직은 하방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단을 테스트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뉴욕장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보시면 일단은 CPI 물가지표 눈치 보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뭐 지난주나 지난주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에 이어서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 블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오히려 파월 의장보다 더 앞서가는 양적 긴축 시간표, 금리 인상 시간표를 굉장히 앞당기는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연속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 하방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쌍용차 재료라든가 뭐 KG그룹이란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은 뭐 소문이나 단기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밑바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너무 부안해동하는 매매를 하시면 조금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하단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고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면 또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많이 보유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시면서 철저하게 특히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적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기회를 삼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부점장님 뭡니까? 뭐 일단 업종적으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대형 IT 섹터들 전기전자 이쪽인데 그 외에도 뭐 엔터주라든지 일단 오프라인 공연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곧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엔터주라든지 어느 정도 움직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은 거는 PCB 쪽 어제도 조금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자가 계속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쪽이라든지 실적이 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 섹터라든지 이쪽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 안에서 조금 투자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안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종목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LG전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형 IT 섹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낙폭이 일단 과도했고요.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을 보면 뭐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린 LG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구간에서 생각보다는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허권, 일회성 비용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쪽 이게 특허권이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갑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이제 투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전장 사업 부분,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이 흑자를 빠르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사업 쪽이 워낙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정도 휴대폰 사업 부분도 정리를 했고 태양광 패널 쪽도 정리했고 돈이 안 되는 사업 부분을 효과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빠르게 또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한 원래 가장 잘하고 있던 부분 가전 사업 부분은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앞으로도 괜찮다. 이번에 조금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 IT 섹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비슷한 부분인데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국채금리 급등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뭐 양적 긴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외부 요인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